다음 얘기 또 이어집니다. 참 듣는 사람들은 별 이익도 없고 눈에 번쩍 띄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게 호주 한국 불교의 하나의 역사고 기후 개인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조금 따분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7만 불인가 마련해가지고 지들이 오니까 아이고 신도님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내가 오기 전에 103살에 돌아가신 지난번에 얘기한 공덕형 보살님이라고, 그분은 늘 굉장히 큰 염주를 목에 걸고 금강경 독송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오신 상당한, 그 당시에 6월을 나왔대요. 상당한 수준이었죠. 서원 큰 스님 지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모범적 신도라요.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 안 하고 그저 언제라도 금강경을 탁 피놓고 법당에서 독송을 하고 참 점잖고 수행인의 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아는 캠시 근처에 가게에 가서 띠를 만들어 가지고 두르고 그래 했대요.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내 한국 있는 동안에. 그래서 내가 오니까 그 노보살님 하는 말씀이 참, 스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관계없이 개인 면식으로 해서 그래 좀 도와달라고
가게마다 다니는데 50불짜리를 내주고 45불을 거슬러 달라 하더랍니다. 그럼 5불 시주지요. 참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같으면은 물론 불자가 아니더라도 그 지폐를 내놨으면은 시주하는 입장에 어쩌게 그렇게 45불이나 거슬러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사고 불교를 홍보한다는 게요. 참 지나간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지나왔는지 내가 아마 좀 미련하고 좀 어리해가지고 견뎌온 것 같아요. 해외에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뭐 큰 소리 치고 일어나대만 견디기 힘들어요. 분위기가. 그래 나는 뭐 죽을 듯이 그렇게 지내고 일요일 날 법회나 보고 그러니까 그럭저럭 지내오는 게죠. 그래가지고 전 신도들이 나서서 시주한 게 한 5만 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융자를 내도 우리 힘에 맞아야 되지. 한국도 그렇지만은 절에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주가 들어오는지 그 융자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내요. 일반 사람들 직장이 있고 이 수입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10%를 자기가 내고 8, 90%, 10% 내지 20%는 내고 8, 90%는 융자를 받을 수 있대요. 이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되니까. 근데 우리 절은 그게 안 되니까 반은 우리가 충당하고 나머지 10만 불은 융자를 얻기로 하고 2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이제 찾으러 나섰죠. 오고 가면서 어디 적당한데 이게 참 이 종교 활동하는 게 조건이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기가 그리 힘들어요. 보통 주택가는 안 되죠. 상가에는 너무 또 집이 비싸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 뭐 우리 조건에 맞는 곳을 찾는 게 힘이 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 어느 날 회장이 그 최성호 보살님하고 같이 가다가 그럴듯한 집을 발견했대요. 스님 한번 가봅시다. 정인고향하고. 그래 일요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앞에도 공원이고 또 옆에도 공원이고 집은 옆에 한 집뿐이고 그럴듯해요. 중간에 있는 집을 사놓으면은 주차하는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진정을 내면은 자기 집이라도 팔고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종교활동을 못 하게 된다든지 허가도 못 받고 거기서 뚝딱거리면은 주민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그 집은 보니까 괜찮더라고. 한 집만 잘 사귀면은 두 쪽이 공원이니까 주택이 없어서 한가하고 또 캠시 근처고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근처고. 그래 가격을 그 팻말에 쓰인 전화번호 알아보라고 하니까 뭐 21만 불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힘에 맞겠다. 이 방이 3개고 이 화장실이 1개고 그런 작은 집이라요. 한국으로 말하면은 150평이라 정부가 뒷마당하고
그렇지만 뭐 우리 힘에 그를 맞는 걸 찾아야 되지. 하여튼 위치는 상당히 이 이웃집이 적어가지고 좋아서 그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은행융자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됐습니다. 20만 5천 불에. 그러니까 참 실제로는 1981년도에 종교활동 허가는 받아놨어요. 달마가야 소사이티라고 이문웅 씨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에 지금 최진한 뭐 이런 참 원로거사님 송순범 최반야 또 입적한 최성호 보살님 등이 애를 써가지고 허가서는 일찍 받아놨는데 이문웅 씨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재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 집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바닷가에서 익사를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손도 못 대고 그냥 사찰 등록증만 갖고 있다가 84년도에 미국에서 왔다는 어떤 승려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며칠 만나가지고 절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이나타운 바냐사라는 절에서 빌려가지고 법회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보니까 이 1984년도인데 처음 법회 때는 시주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두 번째가 176불이 들어왔다고 장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국 불교가 시드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시초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 스님들이나 신도들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그 뒤로부터 거의 이 등록을 하고 난 이후 10년이 돼서 작지만은 우리 건물을 소유하게 됐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마사와 불광사를 통합을 하면서 제3의 이름을 내가 태백산에 있으면서 정법사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간판을 정법사로 달았거든요. 그래 이사를 와서 정법사 간판을 달았는데 그때가 1992년 4월 20일이었어요. 참 승속을 막론하고 빌려서 살면서 그 렌트비 걱정을 하다가 그나마 은행융자는 있지만은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이 부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그나마 큰 이 위로가 되고 그 뒤로부터 뭐 신도들이 차츰차츰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뭐 법당이라야 방 2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몇이 안 되지만은 나중에는 부엌에서도 지심정예 고양하고 복도에서도 절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방에 있는 방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에 그 4번지 우리는 2번지고 그 옆은 4번지고 2, 4, 6, 8로 이래 나가고 건너는 1, 3, 5, 7, 9로 번지가 그래 나가는데 4번지에 있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꼬부장해가지고 인상이 아주 조금
편치 못하고 인상이 좀 까탈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얼굴이 까르막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 아마 그 카운슬에 진정을 낸 적이 한두 번 있는가 봐요. 그 카운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가급적 이웃하고 잘 사귀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이웃에서 진정만 안 하면은 건물이 공식적으로 허가는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잘 지내라고. 그래서 나가면서 그 사람 만나면은 나는 인사성도 없지만은 상황이 그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굿모닝 하고 뭐 이러면은 저는 이러고 대답도 안 하고 싹 나가고. 그래서 일단 부담스러워 가지고 종도 못 쳤습니다. 법당에 종 치면은 또 이 진정을 낼까봐 목탁도 살살 이렇게 치고 꼭 장해가지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 모녀간에 사는데 그 못 치는 사람이 참 순해 보이고 머리가 흐여가지고 그 옆에 이자 만날 오후에는 배칠 받으면서 이래가지고 그런 인사를 하면 자기도 손을 들고 하기 반갑게 일하고 이러는데 아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꾸며가지고 신도들도 제 몰려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왔다 하면 정법사라고 와보니까 조그마 하나 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절이라고 간판을 달고 있으니 아이고 참 이게 절입니까 하면서 희한하네요.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형편에는 그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공간이 넓으면은 그 고향이라고 하니 그 뒤에 거기서 뭐 마당에서도 하고 뭐 비가 오면 막 건물 안에 법당에서도 밥을 먹고 며칠 안 돼도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다고 한국처럼 뭐 마음대로 이렇게 질 수도 없고 질 힘도 없지만은 워낙 뭘 하려면은 뭐 설계라고 허가를 뭘 받아야 되고 뭐 몇 이상 안 되고 뭐 그런 말이 많이 도니까 손도 못 대고 그네 뒤에 이래 집을 바라보니까 그 뒷마당이 굉장히 넓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런 집만 참 살 수 있으면은 참으로 좋겠는데 그래 생각만 하고 틈만 나면은 나무 집 뒷마당을 이리 건네도 보고 그렇게 지내 왔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융자도 그럭저럭 빨리 갚아주고 융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저 뒷집을 파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축서사 무역 큰 스님 상자가 된 해산 스님이 그때 잠깐 정법사 총무를 보았어요. 출가하기 전에. 관광 회사한다고 일하다 보니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인품도 상당하고 활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내하고 둘이 영어가 되고 하니까 그럴 때는 박홍준이었어요. 그래 우리 총무 저 뒷집에 가서 저 사람 혹시 집을 팔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그래 봅시다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가서 이제 헬로우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그래, 혹시 집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팔라고 지금 이 시장 가격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속으로 얼마나 반갑기는 한데, 우리 형편은 안 돼도. 그래, 시장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하더냐고. 그러니까 27만 불을 말하더래요. 그 정도 받으면 된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융자 10만 불은 뭐, 그다음에 2년 지나고 거의 다 갚아가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운영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사실을 절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마음을 내봤으면 어떻겠나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도 숫자도 좀 불었고, 이번주 사가지고 논도 빨리 갚고 하니까 조금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그래 해보면 좋겠는데, 그 복덕방에 내놓으면은 변호사 비도 들고 뭐도 들고 이러니까, 거기 안 내놓고 우리끼리 두 집이 변호사만 데려가지고 이 거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30만 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면 좋겠다. 복덕방에 안 내놓고. 그래 제안을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좋아하더라고. 주인도 혼자 사는데 자기 형이 브리스베인에 살기 때문에 이걸 처분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형 곁에서 살고 싶다고. 그때는 브리스베인하고 시드니하고 집값 차이가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그거 가면은 집도 좋은 걸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저금을 해놓고 살 수 있고, 또 시드니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혼탁스러워가지고 오래 시드니에 산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 좋은 브리스베인이나 골드코스트 가가지고 형제간에 살게 되고, 또 집값 차이가 나니까 저금도 해놓고 서로가 좋게 되는 경우가 됐죠. 그래서 또 그 집을 구입하기로 하는 방향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호주 얘기는 그런 얘기, 뭐 집 사고 팔고 어떻고 뭐 좀 분위기가 좋지 않는 그런 얘기뿐이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실이고, 또 살아가는 여정에서의 여러 가지 발자국 모습이니까 그렇게 함께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